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제 카페나 이제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나누실 때 시간 순삭, 순간 삭제라는 말 줄여서 시간 순삭. 뭐야? 시간이 이렇게 갔어? 세상에나. 이런 주제가 뭔가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뒷담화 아닌가요? 누군가의 뒷담화. 어머, 걔가 그랬대. 어머, 어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 왜 아닌 척 하세요? 맞잖아요.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가 어찌 보면 뒷담화다. 누군가를 딱 모셔놓고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이런 평가를 하는 시간. 저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유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한국사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과 사유의 공간 속에서 그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내신 한국사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이제 학교에 제가 21년 동안 있었는데 매번 느끼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 집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도 많고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담임으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학생,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이 행복할까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비교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는 모습.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몸에 힘을 주면 이 근육 없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몸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머리에도 이 사고에도 이 생각에도 저는 근육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 그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야 무릎 꿇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사고의 근육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요, 그렇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 역시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 색깔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고의 근육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질 당하는 그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홈쇼핑 자주 보시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욕망을 배우지 않으시나요? 홈쇼핑을 보기 전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하시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몰랐던 욕망을 계속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길 가지 못하지? 나는 왜 저걸 사지 못하지?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기성세대도 이런데 우리 아이들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역사 속 사람을 만나시라. 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저는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저의 멘토예요.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항상 댓글 달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나 멘토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 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자기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떠.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저랬어.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현지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나중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요.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사람을 멘토로 삼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멘토는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중심으로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멘토, 저한테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계세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 명동 땅 일대를 대부분 소유하셨던 그런 분이죠. 재산만 한 2조 넘습니다. 지금도로 환산하면요. 그 모든 것을 팔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 기지 만들고 학교 만들고 무상교육 만들고 3년 만에 돈 다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3년 뒤 그 기록에 보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더라고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60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한 번밖에 살지 못하죠. 그건 다 알죠. 그런데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너무 다릅니다. 그 모습을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멘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멘토 그리고 이런 질문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의 모습 너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신의 어떤 색깔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보일 것 같지 않나요?